오늘 야당에서 제일 뜨거운 인물은 이분인 것 같아요. 자, 송파로 간다고 발표를 한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입니다.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총선 출마는 예견을 했는데 송파을로 간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연고가 없단 말이죠. 고향도 아니고 사는 곳도 아니고. 자, 왜 송파를 택했는지도 궁금한데, 아무튼 이 제일 최근 행보가 이재명 대표 단식 때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그 장면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같이 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함께 긴 호흡으로 같이 좀 싸워나가주세요. 저는 딱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단식 때 방문이 큰 그림이었는지, 두 번째는 왜 송파을인지. 거의 만만치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 글쎄요, 사실 정치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고 또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의지일 텐데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영입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당내에서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받다가 이제 와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소위 말하는 친명과 같은 이런 행태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갈짓자 행보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민주당원들도 아마 좀 비판을 많이 하는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원주 이쪽으로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송파에서 수도권에서 아마 그 민심을 가지고 본인이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뭔가 좀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막 하다가 그러다 이제 와서는 또 울면서 대표님 단식 그만하셔야 된다는 이제 저런 식의,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상당히 좀 도대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런 정치적인 노선 내지 정치적인 어떤 행보가 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송파을에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유권자들이 다 평가를 하시겠죠. 우리 신 변호사님 송파 주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 송파을은 아니고. 네, 옆이니까. 인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이니까. 네. 그럼 송파 민심은 요새 어때요? 그래도 가까우니까. 네, 사실 이제 송파라는 곳은 이제 지역구가 3개가 있는데요. 이제 가불 지역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병 지역은 민주당이 좀 우세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표심이 지금 상당히 좀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송파의 민심에 대해서는 신인규 변호사님 큰일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지역구의 특성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 많이 살고 지역구에 굉장히 복합적인 지금 유권자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하면 또 보수적인 부분도 있는데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또 민주당을 완전히 이제 민주당의 전형적인 유권자의 구성은 아니면서도 개혁적이랄지 진보적이랄지 그럴 수 있는 유권자 구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도 뭔가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친명이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전형적인 색채의 유권자가 아니면서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지금 보는 것 같고, 그러한 점에서 아마 민주당 내부 경선이나 이런 거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자기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그림이 나름대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역위원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친명계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 원래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평소에 이제 관심 가지는 이슈라든가 주장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586 정치인의 코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각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큼 먹힐지는 좀 지켜볼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본 이제 단식에 찾아가고 그런 게 이제 큰 그림이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큰 그림보다는 중간 그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찾아간 거는 절대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가서 이제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계획했겠습니까? 저는 울고 싶을 때도 눈물이 안 나오는 적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는 아마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작은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중간 그림,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다소 이제 못 미친 그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도 눈물이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왔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침묵하고 그대로 공천을 앞두고서 간다라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또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겠죠. 또 어떤 이야기 할지도 두고 보겠습니다.